어제 내가 또 선생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뭐 SNS나 메신저는 하나도 없고, 나는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쓴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안 한 지가 한 4, 5년이 넘었어. 선생님 스마트폰 쓰면서 안 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트위터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그냥 이게 뭐라 그러지? 좋은 얘기 해줄 때만 이게 올려. 그래서 이제 내 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애들과 교류를 하는 일이 많이 없이 그냥 메일 상담만 해주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도움 받으라고 내가 트위터에 그런 분 글을 올렸단다. 아무도 오진 않아. 근데 그래, D-60일 때도 이제 막 깨질려 말랑해. 며칠 남았어? 60일이 잘 믿어지지가 않지. 50일대로 접어 들어간다는 게, 이제 연대 수시 원서는 접수가 끝났고 경쟁률은 미친듯이 토 나오게 막 헬게이트가 열렸고 과연 그 경쟁률을 뚫고 붙을 수 있을까? 뭐 거의 대부분이 뭐 40대 1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너희 여기 앉아있는 게 만약에 153명 정도 되거든. 요 정도에서 몇 명 붙을 수 있는 거냐면 3명? 4명? 눈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150명 중에 3명, 4명 붙을 수 있는 경쟁률이야. 결국 그래서 광채가 나지 않는 한, 그래서 찬란한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는 한, 선생님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죠? 최저만 맞추려고요. 최저 맞추는 애들 중에서는 결국 논술이 될 텐데, 너희의 논술 글 실력이 스스로 알잖아. 내 글을 보면 내가 다시 못 읽어주겠는데. 어떤 사람이 논술로 붙냐면 정말 교수님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어야 돼. 그래서 광채가 나고 아우라가 날 정도로. 근데 너희는 다시 읽으면서 감동은커녕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원서를 쓰고 나면 마음도 싱숭생숭하다, 찬바람도 불기 시작했고 이제 가을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막 그 대학에 간 것도 아닌데 그 대학에 너무 붙고 싶다 보니까 자꾸 막 부정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제 오히려 비정상적 낙관이 나타나기 시작해. 나 원서만 썼는데 분명히 경쟁률은 40대 1인데 근데 자꾸 비정상적 낙관이 나타나고 왠지 붙을 것 같고 막 내는 잘 될 사람 같고 막 이제 노력이 따르지 않는 낙관은 정신병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 네. 어제도 내가 그랬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오늘도 니들 학원 끝나고 가면 이제 뭐 성큼 가을이란 느낌도 들고, 아 이래서 수능이 다가오나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참 해야 될 건 많은데 제대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해야 할 건 많은데 잘 해야 될 기운은 잘 나지 않고, 하지 못한 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뭐 명확하게 설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 공부하는 게 죄는 아닌데 자꾸 죄인과 같은 심정이 드는 것이 지금 너희 수험생의 생각일 거야.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감정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까?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은 고도의 스트레스 장애, 고도의 우울증 상태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기 혐오, 자기를 막 죽이고 싶고, 막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어떻게 막 리셋하고 싶고, 만약에 이게 캐릭터라면 삭제하고 다시 키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캐릭터를 잘못 키워갖고. 너희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고 누구나 감정적으로 힘들어. 자기가 마음에 들 리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는 건 이거야. 지나치게 수시 원서 쓰는 시기이고, 이때는 너희가 감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진실된 말만 해도 감정적으로 약해지기 쉬운데 너희가 자소서를 쓰면서 너무 거짓을 많이 풀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서 쓰다 보면 자꾸 자기 혐오가 든단 말이지. 거기서 소설은 쓰긴 했는데 사실은 참 쓰려면 쓸 거 없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야. 찬바람이 불다 보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감정적으로 힘든 것이 어찌 보면 수험생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나만 약한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선생님이 근데 가끔 며칠짜리, 3일짜리 짧게 한 추석 특강에서도 했지만 여기서 거의 대부분 현장 많이 못 들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나는 어릴 때 가난했어. 가난했다는 걸 자꾸 감정파리처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독해지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선생님이 독했다는 것 때문에도 사실 내가 너희 앞에서 거의 막 한 달에 거의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나는 고3 때 게을렀다? 그냥 머리 믿고 놀았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정말 독했고, 정말 이렇게 사실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문제집도 주워 풀면서 이렇게. 근데 내가 가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지만 사실 얘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선생님 고3 시절에 있었단다. 어머님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으셨고, 사실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암 투병 중이시거든. 건강이 좀 안 좋으셔. 그나마 그래도 착한 암들, 관리를 잘하면 생존율이 높은 암들이라서 나는 참 그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예 안 아프시면 좋겠지만 선생님 부모님은 두 분 다 칠순이 넘으셨어. 선생님 되게 늦둥이 막내지만 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선생님 아버지도 아주 큰 사건에 휘말리셔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하셨고, 언니도 사고가 났고,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수많은 시련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있었었어. 뭐 니들이 볼 때는 지영쌤은 되게 해맑고 밝고 그런 사람으로만 느끼겠지만 나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고등학교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올까? 남들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뒷바라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공부에 지원을 받지만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거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만약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 아니었다면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지영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해. 물론 내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시골에서 지금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또 나름의 내 분야에서 나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인생의 모든 시련은 어쩌보면 내 인생을 깊게 해주기 위한 아주 고마운 장치들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너희가 무언가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또 내가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너희들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니? 부모님들이라도 사이가 좋으셔서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 학생들이 많고 또 부모님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뭐 언니 오빠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담임들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 니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저마다의 고민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 알고 있어. 물론 공부만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공부 외적인 것들이 더 힘들기도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해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조금만 많이 더 살았으니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다가온 시련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되게 깊게 해주는, 깊이 있게 해주고 더 빛나게 하는 밑거름이나 계기가 된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학원 강사하면서도 힘든 일이 꽤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그 문구가 있어. 딕 트레이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연설가가 한 말인데, 그 사람도 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지금 막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영어 연설을 했는데 그 표현이 이제 자막에 뜨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뜨더라고.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대.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가 쌓여있지만 큰 선물을 줄 때는 큰 포장지가 쌓여있대. 인생에 어떤 큰 시련을 만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찌 보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시험하는 계기는 아닌지 따져보는 것도 좋다고. 선생님도 이렇게 살면서 느끼거든. 내가 만약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지금 언니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어찌 보면 더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진 않았을까. 내가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독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 지금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야. 찬바람이 불면 많은 수험생들은 다 가을을 타. 선생님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야, 너희들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아. 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힘들고 고민이 있다면 선생님 부탁하건대 이게 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해주는 장치가 아닐까. 어찌 보면 이 시련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더 큰 선물이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생 안 한 애들보다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재수종합학원 가서 많이 하는 얘긴데, 재수하는 학생들도 고3 때 그냥 성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 고3 학생들도 지금 너희 나름대로 가족 문제니 건강 문제니 여러 가지 힘들 거야. 선생님들, 제자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갖고 앉아있지도 못한다거나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너희도 막 많이 그러던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배에 가스가 너무 차서 막 빵꾸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 정말 그런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수험생이 원래 위장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고도의 스트레스와 고도의 우울장애, 자기 혐오와 자기 비판으로 점철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나만 정신적으로 약한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정신병이 다 있고 다들 우울증이 좀 있으니까 수능만 끝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바로 잡히고 감정도 많이 건강해지고. 지금은 비정상적 감정 상태라. 그리고 또 너희 주변 사람들 있잖아.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만 있으면 너희가 힘들어도 감싸주면 되는데, 지금 너희 주변에도 친구들도 다 스트레스가 만땅 차있지, 담임선생님도 이만큼 차있지, 엄마 아빠조차도 불안하다 보니까 막, 사실 내가 불안하면 엄마 아빠가 받아주고 푸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푸근하지가 않아. 푸근하지가 않아. 수험생 부모님들도 여유가 없으셔. 내가 그게 좀 안타까운데 부모님들 만나면 꿀밤 때려드리고 싶어. 근데 왜냐면 아이들이 힘들면 기댈 곳이 없는데,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늘이 돼서 찌르니까. 그래서 물론 내 인상에 그렇게 푸근한 인상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살면서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한다. 내가 수업 중에 이렇게 쓴소리하면 어떤 사람은 왜 수업이나 하지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쓴소리 할 때 나는 이 쓴소리 중에 내 인생이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얘기의 깊이가 좀 달라. 왜 그러냐면 나는 물론 젊은 강사야. 나는 물론 독거 노인이긴 하지만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야. 그런데 선생님이 살면서 그 시련들, 어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교훈은 세상에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는 거였어. 그게 정말 좋은 반전의 계기가 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 난 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껴서 너희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맹자 아저씨가 그러더라. 만난 건 아니야.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여 그 사람이 장차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나니,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늘이 혹여 나를 큰 인물이 되기 위해 시험하는 건 아닌가 늘 돌아보아라. 난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우나 몰라. 자, 거기